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재원국회가 개원한 이래 우리 헌법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역사적 현장을 함께 지키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가슴 벅찬 순간이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신냉전 상황입니다. G2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역학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미일 간 신미월 관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고 북한의 핵도발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남북 관계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환경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 사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용 없는 장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 실업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살 맛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출범하는 20대 국회가 전력 투구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회에는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그 청년의 가방에 공구와 컵라면이 있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반면 전관예우로 수백억을 챙기는 검찰 공무원의 행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위반이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헌법을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 사회엔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가치관이나 의견,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개인과 집단, 계층과 정파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원성이 갈등과 대결로만 충돌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다원성을 존중하되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통합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100% 대한민국이란 다원성을 부정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 수기를 통해 그것을 하나의 단일한 국민 의사로 결집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일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곳,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복잡다기한 갈등적 이해관계를 통합해내기보다는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겨 왔습니다. 남북대결, 좌우 갈등, 동서 갈등, 빈부격차, 도사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세대 갈등, 남녀 차별, 중앙, 지방 마찰, 도농격차.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갈등, 차별, 분열, 불공정의 고리를 끊고 국민 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은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당 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30명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가슴 깊이 새기며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청산하고 서로 합심하여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 국회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적 경기 불황에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 실업률은 10.4%로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제 실업률은 그 2배가 넘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50만 자영업자의 문제 심각합니다. 자영업자의 10분의 1은 창업 1년 내에 폐업하고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율 또한 53.5%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부진, 가계부채,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정으로 민간 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당면한 경제 위기는 물론이고 양극화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이미 시작된 구조적 위협에 대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 국회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산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국회는 정부 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하는 능동적인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셋째, 20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인공지능이 그 한 단면입니다. 우리 국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 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미래 전략 연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장기적 안목의 지혜와 전략, 그리고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통일 한국의 밑그림까지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진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울수록 국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돕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달라진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4년 후에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정말 달랐다고 박수 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서한 그 내용대로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